은퇴 후 동남아로 떠난 사람들. 그런데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까요? 오늘은 화려한 휴양지, 홍보가 아니라 현실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바닷가에 집을 사고 누군가는 풀빌라 사진을 보며 꿈을 꿉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조용히 짐을 싸고 다시 인천공항 도착장을 밟습니다. 왜일까요? 무슨 이유로 떠나온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모 씨, 67세 태국 파타야로 은퇴 이민을 떠났습니다. 아침마다 바닷바람을 맞고 시장에서 열대과일을 사고 밤엔 고요한 파도 소리에 잠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달력의 색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첫 달은 축제, 두 번째 달은 휴식, 세 번째 달은 무료함, 4개월째부터는 오늘 누구와 점심을 먹지? 라는 질문이 오늘 누구에게 말을 하지? 로 바뀌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친절했지만 오늘 날씨 좋네요. 다음 문장에서 막혔고 미소는 더 이상 대화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째 되는 날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화가 사라졌네. 한국 친구는 비행기를 타야만 볼 수 있고 가족은 영상통화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집 앞 바다는 매일 바뀌는데 내 하루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7개월 뒤 그는 귀국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떠날 땐 설렘이었지만 돌아올 땐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며 웃었습니다. 이제 뜨거운 물 어디 있어요? 라고 묻지 않아도 되네. 낯익은 문장이 주는 안도감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유모 씨, 70세 필리핀 마닐라. 그는 말했습니다. 난 노년에도 즐겁게 살고 싶었다. 도시의 밤은 화려했고 사람들은 금방 친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젊어진 기분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의료진은 현지어로만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선결제 필요합니다. 카드 한도는 모자랐고 통역은 늦었습니다. 보험은 예외 조항에 걸렸습니다. 그는 결국 한국행 항공권을 타고 돌아와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하며 그가 적은 메모는 이렇습니다. 응급실까지 거리, 24시간 약국, 국제후송 보장, 통역 연락처, 보험 약관 스크린샷. 아플 때가 아니라 안 아플 때 준비. 그리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돈을 아끼러 갔는데 목숨을 잃을 뻔했다. 김모 씨, 62세 치앙마이에서 다낭으로 옮겼습니다. 도시를 바꾸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주소를 옮겨도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산책 루트를 바꿨고 다낭에서는 아파트 층수를 바꿨습니다. 바뀐 건 풍경뿐, 하루의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1년 반 뒤 그는 말했습니다. 그곳은 천국이 아니었고 내 삶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트 한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기 쉬운 일만 하면 하기 싫은 날에 무너진다. 해야 할 일이 하루의 뼈대다. 그는 결국 아침 루틴 3개, 주간 루틴 3개, 월간 점검 3개를 한국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배운 것이었습니다. 박모 씨, 66세 세부 현지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과 애정으로 충분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의 지갑이 얇아지자
대화의 톤도 달라졌습니다. 요청은 늘고 오해는 빠르게 쌓였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지만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그 후 월 예산표에 관계비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식사, 선물, 왕복 교통비를 넣고 한도를 정했습니다. 큰돈 지출 전에는 24시간 룰을 도입했습니다. 오늘 결정, 내일 실행 감정이 열기를 식히는 단순한 절차가 관계를 안정시켰습니다. 윤모 씨, 65세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기후는 배경이 아니라 사건이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는 수면을 방해했고 피부는 잦은 트러블로 시달렸습니다. 우기가 시작되자 곰팡이는 벽을 타고 올라왔고 빨래는 일주일째 마르지 않았습니다. 제습기와 에어컨은 하루 종일 돌아갔고 전기요금은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는 결국 건강을 이유로 귀국했습니다. 나는 태양을 위해 왔는데 제습기와 전기세만 늘어났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기후는 여행객에겐 배경, 거주자에겐 생활비. 송모 씨, 59세 베트남. 다낭 블로그에는 월 80만이면 충분하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사진 속 장바구니는 알록달록했고 가격표는 놀랄 만큼 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세, 관리비, 비자 비용, 통신비, 병원비, 택시비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3개월 만에 생활비는 150만을 넘었습니다. 어느 날 환율이 요동치자 심리도 무너졌습니다. 현실은 글보다 숫자가 많았다. 그는 환전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한 번에 크게가 아니라 매달 일정액으로 나눠서 꾸준히. 비용도 줄었지만 마음의 출렁임이 먼저 줄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는 대형 수술을 받으려면 국경을 넘어 300km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통증 위에서 지도를 읽는 일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빈탄에서는 주 1회 정전과 가끔의 단수가 일상이었습니다. 여행자에겐 낭만일 수 있지만 거주자에겐 냉장고 속 재료의 장례식이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는 경미한 사고 뒤 응급실 대기에서 보험과 통역, 수납의 톱니가 느리게 맞물렸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들은 같은 문장으로 모입니다. 여행으로 보일 때는 낭만이지만 삶으로 부딪히면 현실이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겉보기엔 다양하지만 결국 비슷했습니다. 실패한 은퇴. 이민의 공통 원인은 10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언어의 벽. 인사 정도는 가능해도 병원, 은행, 계약서 앞에 서면 막막합니다. 증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읽고 분쟁을 조정하려면 안녕하세요 다음 문장이 필요합니다. 둘째, 의료의 한계. 경증은 어디서도 낫지만 응급과 중증은 속도와 시스템이 생사로 이어집니다. 셋째, 문화와 정서의 거리. 친절은 따뜻하지만 깊이는 다릅니다. 진짜 친구가 되려면 언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유흥의 덧관계가 돈으로 출발하면 돈이 끊길 때 감정도 흔들립니다. 다섯째, 준비 없는 이민 비자, 세금, 보험, 생활 환경을 조사하지 않으면 12년 안에 귀국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섯째, 과장된 정보. 영상과 글은 밝은 면을 길게 보여주고 영수증의 작은 글씨는 짧게 지나갑니다. 일곱째, 기후와 인프라 피로. 습기, 곰팡이, 정전. 단수는 여행에서 추억이지만 거주에서 피로입니다. 여덟째, 정서적 고립. 혼자 있는 건 괜찮지만
계속 혼자 있는 건 괜찮지 않습니다. 아플 때 전화할 사람, 결정이 막힐 때 조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재정 설계 부재. 연금 개시 전 지출, 환율 악화, 예기치 못한 의료비가 겹치면 예산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열째, 환율 리스크. 원화가 약세가 되면 장바구니는 즉각 반응합니다. 환전 타이밍, 수수료, 정기 환전 전략이 없으면 심리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오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의 습관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체류입니다. 바로 이민이 아니라 36개월 살아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도시 2곳 이상을 경험해봅니다. 낮에는 마트, 시장, 병원, 은행, 관공서를 둘러보고 밤에는 소음과 치안, 택시 호출, 성공률을 체크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 갑자기 더운 날, 몸이 살짝 아픈 날에 동선을 기록합니다. 여행 동선이 아니라 생활 동선을 몸으로 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입니다. 국제보험과 한국건강보험을 동시에 점검합니다. 응급후송, 귀국항공, 입원과 수술, 동반자 교통과 숙박, 보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결제인지 후청구인지, 자기부담금은 얼마인지 약관의 작은 글씨를 반드시 읽습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바로 보여줄 보험 요약 스크린샷을 휴대폰 첫 폴더에 넣어두면 긴장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비자 정책입니다. 연령, 자산, 범죄 경력, 건강검진, 번역과 공증, 갱신 주기를 달력에 옮깁니다. 갱신 마감일 -30일, 알림을 반복 일정으로 걸고 대행업체 견적은 2곳 이상 비교합니다. 수수료가 조금 저렴하다고 서류가 누락되면 체류가 꼬입니다. 비자는 숙제가 아니라 루틴입니다. 네 번째는 언어와 통역 네트워크입니다. 병원, 은행, 집 계약, 분쟁 상황에서 쓸 100문장을 먼저 암기합니다. 다시 말씀해주세요. 천천히 말해주세요. 적어주세요. 약의 복용법을 설명해주세요. 이 4문장을 정확하게 말하는데 일주일을 씁니다. 통역, 드라이버, 행정대행 연락처를 즐겨찾기 15번에 저장합니다. 낯선 단어보다 중요한 것은 당황했을 때 꺼내 쓸 정해진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한인 모임, 취미 모임, 봉사 모임 중 최소 2곳 이상을 고정 참여합니다. 주 2회의 정기 만남은 마음의 체온을 지키는 난방기입니다. 받는 자리만 찾지 말고 주는 자리 하나를 만듭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유용할 때 오래 머뭅니다. 여섯 번째는 생활, 인프라 점검입니다. 집은 바다가 보이는가 보다 병원이 몇 분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응급실까지 20분 안에 도착 가능한지, 야간에도 택시가 잡히는지, 전기와 수도는 안정적인지, 인터넷 속도는 화상통화에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빈도, 수리기사 호출 속도, 경비 인력의 대응도 체크합니다. 우기에 물이 스며드는지, 빨래가 마르는 공간이 있는지도 살핍니다. 일곱 번째는 예산, 시뮬레이션입니다. 기본 예산과 환율 악화 예산, 2가지 버전을 만듭니다. 월세, 관리비, 비자, 통신, 식비, 교통, 문화, 예비 의료비, 비상 귀국 비용을 모두 넣고 환율 -10% 시나리오에서 얼마가 늘어나는지 계산합니다. 비상금은 최소 3개월치, 생활비와 왕복 항공, 응급 의료비로 잡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예산표를 소리내어 읽습니다. 숫자는 입 밖으로 나와야 눈에 보입니다.
8번째는 귀국 플랜입니다. 돌아올 집, 주민등록, 건강보험, 국내 주치, 연결을 유지합니다. 귀국 시 바로 복귀 가능한 루트를 문서로 정리해둡니다. 퇴로는 비겁함이 아니라 장기전의 전략입니다. 돌아갈 길을 아는 사람만이 멀리 머뭅니다. 9번째는 나의 역할입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봉사자, 글 쓰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정원 가꾸는 사람, 작은 수업을 여는 사람 역할이 생기면 하루의 속도가 생기고 속도가 생기면 의미가 쌓입니다. 소비자로만 살면 도시는 지치고 기여자로 살면 도시는 답장을 줍니다. 이제 돈 얘기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월세는 지역과 시설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광지 근접 신축 스튜디오는 60만 120만이 흔합니다. 도심 외곽 오래된 주택은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전기와 수도, 방범과 관리 품질이 낮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5만 20만, 전기세는 10만 25만, 수도는 2만 5만. 우기에는 제습기와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 전기세가 급증합니다. 인터넷은 설치 지연과 속도 저하를 대비해 2회선 견적을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화상통화가 끊기면 외로움이 커지고 온라인 은행 업무가 막히면 불안이 커집니다. 식비는 현지 식당 중심이면 40만 70만도 가능하지만 한식 재료와 수입 식품을 자주 사면 100만을 넘기기 쉽습니다. 택시는 낮에는 괜찮아도 야간 호출 성공률이 떨어지는 도시가 있으니 집을 큰 길 5분 이내로 구하거나 귀가 시간을 앞당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교통은 비용이 아니라 안전과 직결됩니다. 부동산 계약은 반드시 3번 확인합니다. 계약 주체의 신분증과 소유권 증서, 공과금 미납 내역을 사진으로 보관합니다. 현지어 계약서라면 번역본을 필수로 받습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 조기 해지 위약금, 수리 책임, 에어컨 세척 주기, 해충 방제 일정도 조항으로 넣습니다. 입주 직후 수도와 전기, 가스 계량기 수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관리사무소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저장합니다. 분쟁은 기록에서 승리합니다. 말로 한 약속은 문서로 바꿉니다. 사기를 피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 당일 계약 강요, 현금 결제 집착은 경고 신호입니다. 계약금은 계좌, 이체로 남기고 현금 지급 시에는 영수증과 영상, 기록을 남깁니다. 친절은 공짜가 아니고 서두름은 비용입니다. 조금 늦게 결정하면 대개 더 오래 편안합니다.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대비합시다. 증상 설명을 1분 안에 끝내는 스크립트를 준비합니다. 통증 위치, 강도, 시작 시점, 빈도, 복용 중인 약, 과거 병력이 6가지를 한국어로 적고 영어와 현지어로 번역해 휴대폰에 저장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그 메모를 보여주는 간단한 행동이 치료의 속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자주 쓰는 단어 20개 정도만 익혀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알레르기, 복용 시간, 금식, 검사, 수납, 보험, 영수증, 약 설명, 재방문 같은 단어들입니다. 모르는 척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정직한 이해 부족은 오해보다 1000배 낫습니다. 하루 루틴은 단순할수록 오래갑니다. 아침 7시에 산책 30분, 햇볕 10분, 물 한 잔, 메모 5줄 점심 전후, 언어 교환 20분, 시장 가격 확인 10분, 오후에는 사람을 만나거나
봉사일 시간 밤에는 지출 기록 5분과 내일 일정 확정 5분 숫자와 문장을 하루에 한 번 연결하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주간으론 고정 모임 2회, 월간으론 병원 점검과 예산, 점검을 날짜에 박아두면 좋습니다. 치안과 이동도 잊지 않습니다. 야간 귀가 루트를 2개 이상 확보하고 인적 드문 골목은 우회합니다. 휴대폰은 현지 심과 한국 심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 듀얼 전략이 유용합니다. 여권과 현금, 카드는 분산 보관하고 사라져도 큰일이 아닌 결제 수단을 전면에 둡니다. 밤 10시 이후 이동이 잦다면 집 위치를 큰 길 5분 이내로 제한하는 원칙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함께 떠나는 부부라면 역할을 나눕니다. 한 사람은 대외, 커뮤니케이션과 계약, 다른 한 사람은 장보기와 조리, 청소와 세탁주 일회, 역할 바꾸기를 해보면 서로의 피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의사결정은 오늘 결정하고 내일 실행하는 원칙으로 감정 과열을 피합니다. 규칙은 단순하고 반복 가능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 때로는 감정 관리가 아니라 업무 분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떠나기 전 한국에서 마무리할 일도 정리합니다. 건강검진, 치과 치료, 특히 임플란트나 크라운 같은 고가 치료는 미리 끝냅니다. 만성질환 약은 최소 3개월치를 확보하고 주치의와의 원격 상담 루트를 만들어둡니다. 공인인증, 은행 보안 매체, 공과금 자동이체, 우편 대리 수령을 점검하고 돌아올 집이 상태를 확인하거나 단기 체류 숙소 후보를 메모합니다. 출국 체크리스트는 짐 목록보다 중요합니다. 생활은 가방이 아니라 서류에서 무너집니다. 실제 은퇴자들의 짧은 후기 몇 가지를 더 남깁니다. 3개월은 여행 같았고 6개월은 생활 같았고 12개월은 현실 같았습니다. 아플 때 무서웠고 외로울 때 두려웠습니다. 한국의 불편이 문제였지만 떠나보니 익숙함이 답이었습니다. 나는 가격을 계산했지만 결국 가치를 배웠습니다. 관계는 사랑과 예산, 두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낯선 도시가 집이 되려면 사람과 계획이 먼저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도시에서 아프면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밤 늦게 귀가가 어려우면 누구에게 전화할 것인가? 한 달 예산이 계획보다 20% 초과하면 무엇을 줄일 것인가? 환율이 10% 나빠지면 어느 항목부터 재조정할 것인가?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누구와 어떤 기준으로 상의할 것인가? 답이 즉시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떠날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적으면 됩니다. 테스트 체류 도시, 2곳의 후보, 응급실까지 이동 시간, 국제보험 약관의 핵심 조항, 한인 커뮤니티 가입 날짜, 예산표 기본안과 환율 마이너스 10% 안. 이 5줄이 불안을 줄이고 설렘을 길게 만듭니다. 결국 은퇴 이민은 여행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은 구조와 계획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떠남과 돌아옴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떠나기 위해 돌아올 길을 준비하고 돌아오기 위해 떠난 의미를 기록하는 것. 크게 실패하지 않는 은퇴 이민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깁니다. 낯선 도시를 집으로 만드는 건 풍경이 아니라 사람과 계획이다.